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본성, 억압, 자유,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틀 안에서 개인이 겪는 내적 고통과 변화를 다루며 서서히 파괴되는 인간관계와 개인의 정체성 상실을 묘사하는 심오한 서사이다. 작품은 3개의 연작 소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다른 화자의 시점에서 주인공 영애를 바라보며 그녀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채식주의자. 첫 번째 장은 영애의 남편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영애는 남편에게 그저 평범한 아내로 인식되었으며 특별한 매력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결혼 생활에 큰 문제도 없던 그런 여자였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이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흘러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애는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모든 고기를 거부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꿈속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고기 덩어리를 먹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고 말하며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남편은 처음에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저 고기 섭취를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차 영애의 행동이 이상해져 가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진다. 그녀는 육류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까지도 거부하고 점점 야위어가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있는다. 남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도 이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간다. 회식 자리에서 영애는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을 먹으며 남편의 회사 상사들 앞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남편은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아내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느끼지만 그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끝내 무산된다. 점차 영애는 가슴에 브래지어조차 착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놔둔다. 그녀는 내 가슴은 무기가 아니다라며 가슴이 다른 신체 부위처럼 타인을 해칠 수 없다는 독특한 논리를 펼친다. 가족들마저 영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모임을 갖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 하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 식사 자리에서 영애는 갑자기 과도를 들어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며 병원으로 실려간다. 이 장면에서 영애는 단순히 육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모두 버리려는 파괴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첫 장은 남편의 무기력한 시각을 통해 영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과 가족들의 무력함을 암시하며 끝난다. 몽고 반점. 두 번째 장은 영애의 형부가 화자로 등장하며 2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애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 형부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그의 아내로부터 영애의 몸에 아직도 몽고 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열망에 휩싸인다. 몽고 반점은 영애의 신체적인 특성이지만 형부에게 그것은 그저 단순한 신체의 표식이 아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된다. 그는 영애에게 접근해 그녀의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하고 누드 영상을 찍고 싶다는 제안을 한다. 영애는 이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작업을 시작한다. 형부는 후배 남성을 촬영 파트너로 초대하여 작업을 함께하려 하지만 촬영 중간에 그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후배는 촬영을 거부하고 떠나버린다. 이에 형부는 결국 자신의 몸에도 꽃을 그려넣고 다시 영애의 집을 찾아간다. 그들은 촬영을 진행하며 결국 형부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영애와 관계를 맺게 된다. 형부는 예술적 작업과 욕망이 혼합된 감정을 느끼며 영애와의 관계에서 단순한 예술 작업이 아닌 감정의 넘침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곧 영애의 언니, 즉 형부의 아내에게 발각된다. 언니는 영애가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형부의 행동에 분노한다. 그녀는 곧바로 영애를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하고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붕괴된다. 이 장면에서 영애는 자신의 신체를 예술과 욕망의 대상으로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형부의 파괴적인 욕망에 의해 점점 더 망가져가는 존재로 묘사된다. 나무 불꽃. 마지막 장은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육아와 일상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 남편은 영애와의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이내는 그와의 관계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 이내는 영애에 대한 연민과 고통을 공유하게 되며 영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영애는 정신병원에서 모든 음식을 거부하며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이 나무가 되고 싶다고 주장한다. 이내는 영애의 상태를 보며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제 영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인간이 아닌 식물로서의 삶을 추구한다. 그녀는 자신의 내장이 퇴화되었고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변해가고 있다고 믿는다. 영애의 변화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정신세계까지 변모시키며 그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든다. 이내는 그런 영애를 보며 자신이 선택한 삶과 영애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다. 결국 영애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며 이야기는 절망적이고도 비극적으로 끝난다. 토쿠감.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내적 고통과 사회적 억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파괴적인 몸부림을 다룬 심오한 작품이다. 영예의 변화는 단순한 채식주의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송두리째 파괴하는 변혁을 상징한다. 각 장마다 다른 화자의 시선에서 영예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의 변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독자는 다양한 시각으로 영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이 작품은 단순히 육체적 변화만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영예가 속해 있던 가족과 사회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그것이 주는 극단적인 고통과 자유를 동시에 보여준다. 영예는 점차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자신을 다른 생명체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억압된 삶을 벗어나려 하지만 그 과정은 파괴적이며 비극적이다. 결국 이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과 자유, 그리고 억압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영예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강 소설가님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